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요,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헝가리인 1명 사망이 추가로 확인돼서 사망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구조자는 7명 그대로입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먼저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사고도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난 건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그 9시 15분경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유람선이 결국 전복이 되었고 네. 10시경에 침몰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명이 그 탑승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어서 현재 사망자 8명, 구조자 7명, 그리고 그 실종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30명인데 이분 이외에도 그러니까 관광객만 따져보면 30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그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 그리고 또 인솔자 1명. 그래서 한국인은 총 33명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연령층으로 봐도 어린이도 1명 그 현재 포함되어 있고 70대에도 1명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9개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약 그 8박 9일 동안의 이 그 동부 유럽에 관한 패키지 여행 중에 그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칸 2개국 그리고 동유럽 4개국 6개 나라를 이제 쭉 도는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사고 경위를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요, 헝가리 현지의 그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사고 당시에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CCTV가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제 그 CCTV를 보면은 이 허블라니호가 이제 29일 밤 9시 10분께에 헝가리 의회 인근에서요, 출발 전 정박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고 일단은 승객을 태운 채 이제 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그 상태에서 대형 바이킹선이 이 옆을 치고 지나간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속보가 나왔었는데 여행사에서 정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박해 그렇습니까?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네네. 이게 일단 유람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항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 들어오지 못한 유람선하고 상태였군요. 떠 움직이고 있었다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침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배도 아니고요. 정원이 한 60명 정도의 나름대로 이렇게 소형선이라고 아까 이렇게 2층짜리였던데, 그죠? 네네. 이중갑한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내부가 이렇게 막 복잡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아무래도 악천후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헝가리의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이 강풍과 폭우가 이제 계속 연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조금 많이 물도 불어나 있고 물살도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승객 중 한 명은 심지어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한참 떠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고를 수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날씨도 보입니다. 보니까 지금 평균 기온이 한 14도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물속이라고 생각하면 물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다가 이제 사고 시점 자체가 밤 9시를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수온이 더욱더 더 차가워지고 또 어두워서 구조도 힘들어지고요. 이제 게다가 사실은 한 6월부터는 헝가리 날씨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5월도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니지만 또 최근 들어 이런 이상 기후가 있는 바람에 이제 점점 더 수색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헝가리 현지가 우리보다 한 7시간 정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시 3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에서 이제 7시가 좀 넘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날이 좀
밟고 있겠어요. 날이 좀 그렇죠. 그러면 구조가 다시 좀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그렇죠. 일단 뭐 시야가 그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는 뭐 실종자 그 수색이라든가 또 그 더군다나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게 되면 과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정하는데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6배 이상의 커다란 크루즈선이 이 27m에 불과한 소형 크루즈선을 충격을 해서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그 충격한 면이 어떻게 찢어져 있는지. 잠시만요. 지금 참 좋은 여행사 이상무 고객 담당 전무인 것 같은데요. 지금 3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침몰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할 것이 또 가슴 있는 먹먹한 모양입니다.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3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5절 발표 중에 본의 아니게 오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고 경위가 2차 브리핑 사고 경위에 대한 오류는 이미 정정에 앉아진 바와 같습니다. 저희 선박이 정박 중이 아니었고 8시경 출발해서 요람을 마치고 거의 정박장에 다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상대편 대형 선박은 막 출항을 하는 그런 중간에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 이미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정정 말씀 드렸고요. 다시 공식적으로 정정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어떤 언론사 마이크 같습니다만 다음은 추가적인 구조 여부인데요.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18명 구조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저한테 많은 제보가 왔었는데 현지 저희 파견된 직원들 모니터링에 의하면 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 인원이 구조 고객 증감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공식적인 브리핑 시간 이외에 고지를 통해서 다시 고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수습으로예요. 현지 저희 회사 파견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호주 출장 중 현지로 과도 이동 중이시고 부사장을 포함한 대책반 14명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지 6시간 만인 오후 1시 러시아 항공편으로 이미 출발하였고 현지 시간 금일 7시 40분경 사고 현장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 공식적인 대책 직원들이 도착하면 좀 더 공식적인 자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 가족들 수습입니다. 저희 사고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단체당 최소 1명 이상의 모든 가족들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모두 1회 이상 통화하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전원 현지로 저희 직원 대동하에 이동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5분 고객들은 금일 01시 01시경 출발하는 카타르항공편으로 1차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5명 확정돼 있고 5명 정도가 금일 안으로 출국 준비가 되신다면 출국 준비를 하시는 중으로 그분들까지 합치면 금일 한 10분이 카타르항공편으로 금일 야간 심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저희가 아침에 고민했었는데요. 항공편 수배가 원활치 않아 내일 출발하시는 가족분들 항공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양대 국적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저희 저희 사고 가족들 이동에 대한 배려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양대 항공사의 협조에 힘입어 명단이 확보되는 만큼 내일 중으로는 사고 가족, 희망하시는 사고 가족 모든 분들을 현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부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이 불행한 사고 앞에서 대표이사뿐 아니라 저희 회사의 주주들까지 참여해서 모든 비용과 아끼지 말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수습에 전념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왜곡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언론분들께서도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원만하게 수습 이후에 저희가 매를 맞을 부분은 기꺼이 달게 맡겠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은 저희뿐 아니라 정보기관과 회사 파견 인력들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저희 언론들께서도 네, 사고 당사자인 참 좋은 여행사의 브리핑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사고 열암선이 사고 당시에 정박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귀향하는 중이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구조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지에서 직원들이 확인하기로는 여전히 7명 그대로이다라는 상황이고 조금 더 확인해보고 확인되는 대로 밝혀드리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내일이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고 유람선이 있었는데 그 바로 뒤에 출발할 유람선에 탔다가 배에서 내리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혹시 나와 계십니까? 조성윤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성윤 씨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때 상황이 이제 바로 뒤 유람선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유람선의 사고 장면도 혹시 목격을 하셨나요? 저는 사고 장면은 못 봤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유람선을 탑승한 지 10분 만에 하선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하선 명령이 떨어지고 그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랑 경찰차가 막 오더라고요. 지금 네. 그 근처로. 그 다음에 어디서 사고가 벌어졌는지는 알려줬어요. 아, 예. 그 다리 밑이라고 다리 밑.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좀 다리 밑쪽에서 근처에서 전복 사고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하선을 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리가 그래서 지금 지금 무슨 다리로 하선을- 확인되나요? 지금 그 다리가 네. 제가 마가렛 그 다리입니까? 영상을 하다 찍은 적인데 그 다뉴브 강에 있는 한 큰 다리예요, 그냥. 이 다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그냥 딱 날씨가 보이는 어땠습니까, 다리인데. 조성윤 씨? 날씨는 지금 네. 한국 언론사 그 기사를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폭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폭우는 제가 아니었습니까? 느꼈을 때는. 네. 왜냐하면 폭우는 소나기처럼 막 바로 젖는다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냥 비가 오는 수준이고 바람이 조금 분다 이 정도였어요. 자, 지금 승선하신 지 10분 만에 지금 하선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그 승선하자마자 혹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라든지 승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쪽에서 안전장치,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네, 구명조끼 이야기는 한 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승선하자마자 한 1분 만에 그 실내 공간에 있지 않고 야경을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실외로 나갔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들었고 근데 실내에서 어느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요. 그 다뉴브 강을 보면은 유람선이 수십 척이 떠 있어요. 네네. 제가 탔을 때도 근데 떠 있을 때 네. 이제 다른 유람선의 사람들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타는 유람선이든 뭐든 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조성윤 씨가 타신 유람선도 지금 관광객으로 가신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유람선도 이제 단체 관광으로 가신 건가요? 네, 단체 관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사에 가신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좋은 여행사는 아닌 거죠? 네, 3종 여행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 구조하거나 수색하는 상황들도 옆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혹시 맞습니다.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타선을 한 다음에 거의 저희가 이제 남은 일정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다리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이제 일행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네. 단위부강 거기 다리 밑에 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방차나 경찰차가 다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많이 내리면서 구조 활동을 하려고 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 유람선 바로 뒤에 출발할 유람선에 탔다가 배에서 금방 내리신 조성윤 씨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저희 말씀 좀 이어나가 보죠. 자, 아까 이 조성윤 씨 탑승했던 분 사고 유람선은 아닙니다만은 곧 이제 출발할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 이제 사고 나서 내린 거거든요. 구명조끼 입은 사람 아무도 못 봤다. 그 뭐 유럽에서 여행할 때 우리가 크루즈나 뭐 유람선 탈 때 이렇게 타는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타게 되잖아요.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바로 이제 뭐 도시가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전 불감증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에 조금 소홀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여행사에서 인솔자들도 함께 좀 신경 써서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인솔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소홀히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 역시도 인재의 일종,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발생할 만한 이제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뭐 아까 여행사 쪽에서 또 현지 직원들 또 동원을 이미 했고 또 여행사 국내에서도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대응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 1시경에 네. 그 신속 대응팀이 현지로 이제 출발한 것으로 현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 6명과 네. 그 소방청 그리고 행안부 지원 주로 이제 그 긴급 구조에 그 능한 전문 그 잠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8명이 이제 구성이 돼서 현지로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정보 활동도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보 공동체에서도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분명히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지에서 구조가 된 또 7명가량의 한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현지의 그 영사 조력 서비스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심적인 타격도 있고 또 치료에 관해서 헝가리의 그 적극적인 그 보조와 원조를 분명히 그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총력 구조를 지금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총력 구조에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곧 그 가족이 함께 참가를 할 텐데 가족의 정확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도 함께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 그 장구를 또는 우리가 경험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들과 관련돼서 잠수사에 대해서 실종 수색에 있어서 뭔가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헝가리 그 현지 정부와 적극적인 그 국제 그 협력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지금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19명의 실종자가 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고 상당히 걱정되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좀 힘을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전에 그 전 상황이 사실 좀 아쉬운 게 좀 아까 구명조끼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날씨도 별로 안 좋았는데 굳이 탔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의 어떤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지금 빼곡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일정을 함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뉴브강에서 이제 바라보는 야경이 워낙 지금 이 뭐 세계 3대 야경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 관광 장소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여행 코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날씨가 좀 굳더라도 이거를 해야 한다. 라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탄력적 조정이 좀 불가능한 이런 여행 일정에서 네. 무엇보다도 인솔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굳었는데도 굳이 꼭 그걸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약간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는 상황인데 이게 구조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간다고 해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그 헝가리 현지에 있는 구조팀이라든지 헝가리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두르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헝가리 그 정부에서도 그 96명의 그 소방대원 또 17대의 앰뷸런스가 지금 출동을 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자국민에 대한 그와 같은 보호보다는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구조 활동에 대한 부탁 같은 것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이 수색을 함에 있어서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과연 이제 급류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계산해서 어느 지역에 과연 많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뭐 제공한다든가 네. 이래서 그 수색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자, 실종자 19명 전원 구조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